금요일 이분과 함께하는 이 네박자 종목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비율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하셨을지 궁금해지는 이분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박자 종목 지금 제가 제목을 딱 봤는데요. 낯선 종목입니다. 저만 낯선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네박자 종목은요. 자동차 경량화 시대 최대 수혜주 코프라. 코프라, 네, 코브라도 알고 코트라도 아는데 코프라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이 코프라 뭐 하는 업체인지도 궁금하고요. 그 전에 왜 이걸 꼽으셨는지 이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뭔가 이슈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뭐 여기 타이틀처럼 일단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 자체,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넓어지고 있어요. 잠시 후에도 뭐 전방 산업 관련된 설명 좀 드릴 텐데. 국내 자동차 산업만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앞서서 좀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조금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앞으로 된 새로운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이런 금속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경량화에 꼭 필요한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꼽은 이슈로는 이제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단순히 동사의 제품이 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이제 생활 공간에서 쓰고 있는 이제 이런 가전기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일반 생활 공간에 놓여 있는 이런 가구 등등등 우리 생활 공간에 상당히 밀접한 전방 산업이 의외로 이제 좀 많이 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전방 산업이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동사의 또 실적에도 고스란히 좀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도 많이 좀 숨겨져 있는 이런 그 가치주들이 최근에 보시면 뭐 가비아라든지 이런 뭐 한국알코올이라든지 지난주에 브리핑을 잠깐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잡고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봤을 때 네. 좀 작지만 알진 기업들 한번 오늘 또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작지만 알찬 기업이다 라면서 코프라 오늘 소개해 주시겠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경량화 시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프라 자체 기업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면밀히 봐주시죠. 네, 일단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칩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네. 근데 상당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또 용어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하나의 우리 합성 수지 정도로 좀 떠올려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간재를 동사가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폴리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일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폴리아미드에 이제 속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그 미국 듀퐁사가 나일론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확 섬유 쪽에 이제 산업화를 성공시키면서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지금 그 동사가 좀 만들고 있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잠깐 좀 말씀드렸던 합성수지 쪽 폴리프로필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나 지금 동사의 매출에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지금 80% 이상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폴리프로필렌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안에서 일단 소재는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 기능성을 크게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또 산업 직접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부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편의성에 대해서도 이제 보탬이 되고 더불어서는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금속 관련된 부분들 자체가 환경에 대한 문제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대체제로서도 지금 동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프라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도대체 이 팀장님은 어디서 저런 종목을 발굴해서 갖고 오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실적 부분 좀 초점 맞춰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분기 실적일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웬만한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적들이 다 속속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이런 작은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낙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림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이따 잠시 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일단 그 1분기 실적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428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이제 같은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32%나 성장한 수치가 지금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2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114%에 대한 달하는 성장 수치가 기록이 되면서 수익성과 지금 성장성이 고스란히 1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1분기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좀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특히나 우리 그 전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웬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이 네. 많아요. 그동안 이 룰을 깼던 게 항상 삼성전자가 깼었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거의 어느 정도 상반기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의 좀 팁을 드리면. 하지만 동사는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결산을 살짝 언급을 하면 1,614억이라는 이제 매출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2017년 대비 20%에 달하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처럼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질 않아요. 700억대 전후로 가고 있는 상당히 작은 마이크로캡이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잠깐 이제 부각이 된다면 이런 기업적인 가치가 살짝만 드러난다면 본격적으로 또 주식수가 그렇게 적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유통 주식수가 2천만 주가 넘는 지금 발행 주식수가요. 넘는 그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도 뒷받침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팀장님이 건네주시는 종목들의 이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숨겨져 있던 작은 종목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이라고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이고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조금 적거나 네. 수급에서 뭐 큰 손해 주체가 조금 부재한 그런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번엔 어떤가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소위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재미가 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거래가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이제 부담이 이제 있는 거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노출이 됐다는 얘기고 그만큼 제가 드리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을 때 저렴하게 잡아보자. 특히나 시장을 자주 모니터링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인 매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최근에 뭐 가비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한국알콜도 이제 말씀드렸고요. 처음부터 다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네. 이슈가 되고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잡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몰리고 있는 거지.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코프라 역시도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10만 주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고 한 3만 주, 5만 주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유통 주식수가 이제 발행 주식수가 적은 종목은 결코 아니에요. 2,110만 주라는 이제 발행 주식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주주들 물량을 좀 빼면 그래도 지금 1,000만 주가 넘게 유통이 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업적인 가치가 있는 상황이고 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방 경직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이제 시장 흐름 이따가 잠시 후에 차트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방 경쟁이 좀 남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수급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것보다 지금 자리에서 분할적인 매수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액을 받았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좋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계랑 기관계 자금들은 지금 4월에는 약간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연초 대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언급을 해주신다면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요?
네, 일단 3,670원 정도까지가 매물이 좀 제법 있어요. 거래는 많이 없지만 기존부터도 아마 그 자리 위 3,670원에서 7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새로운 고점을 잡는다면 그 이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가시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일봉만 잠깐 보시더라도 최근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거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기업적인 가치가 있고 많이 싸기 때문에 특별히 오히려 또 기존에 이렇게 많이 또 단기적으로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주가적인 흐름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은 부분들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 중장기 이평선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네. 월봉을 잠깐 보시면 기업적으로는 지금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도 계속 쌓이고 있고 부채 비율이 그렇다고 높은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000원대에서 8,000원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기록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소외를 2년 넘게 좀 받아왔어요. 거래도 좀 나왔고 이제 좀 실망 매물도 나왔고 워낙 추세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물량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다 나왔고 이제 바닥을 다졌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자리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전환점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자리 결코 우리가 접근하시는데 부담 안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장기적인 이런 조정 구간에서 약 2, 3년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사례들을 저는 이제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되 다만 늘 이제 드리는 좀 당부의 말씀이 있죠. 시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중에 일평균 거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시세에 대한 왜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여유 있게 당장 좀 주가가 올라간다고 위로 시가에 대한 접근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밑으로 이제 지정가 주문으로 좀 분할적인 매수를 좀 해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추세가 확실히 바뀌었을 때 하나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분명히 좀 좋은 또 효자 종목으로 또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손절가는 3,12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의미는 좀 없고요. 목표가는 4,600원까지 좀 넓게 좀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600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상승폭을 좀 키우네요. 하락권에서 빨간불로 돌아서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코프라 되겠습니다. 코프라 네 박자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네, 실적과 이슈 부분은 만점이고요. 수급 부분은 조금 점수를 짜게 주셨고요.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죠. 저희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네 박자 종목은 이분과 함께했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